말 한마디가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 종종 저희가 전해드리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두 남성이 있었는데 한 남성이 한 남성에게 살을 빼라고 하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아주 큰 싸움이 돼서 네. 한 분이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최 교수님. 네. 지금 여기 보면 두 남성이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대로 일단 처음에 말로 확인이 된 거예요? 말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술이 취한 상태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만 네. 어쨌든 만취한 상태에서 50대 두 남성이 네. 일용직 노동자로 같이 일을 하는데 종교가 같아서 친해졌다고 해요. 처음에 친해질 때는? 네네. 신앙적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 말 한마디가 처음에 제가 백성훈 변호사에게 가끔 하는 말입니다. 요즘 뱃살 좀 나왔다. 아하. 살 좀 빼라. 네. 그러니까 외모 비하로 받아들였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또 맞받아칩니다. 그럼 뭐 너는 뭐 배 안 나왔냐? 네. 너는 잘생겼냐? 아하. 이게 시비가 된 것 같아요. 네. 격한 말다툼 끝에 네. 처음에 뱃살 좀 빼라. 라고 흉을 받던 사람이 결국은 상대를 아하. 살해하는 상황까지 이른 네.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사파도 지금 저희가 네.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일용직 노동자인 두 남성이랍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애초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앞서 이제 최영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서로 알게 되고 나이 차는 좀 5살인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둘 다 50대이긴 합니다만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알게 됐다 이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분은 50살이고 한 분은 55살이고요. 네네. 같은 종교로 알게 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피의자 집에 네. 이제 피해자가 네.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자고 찾아오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둘이 막걸리를 마시고 한 8병을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분이 처음에 이 술을 사들고 피의자 집으로 찾아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원룸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정말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좀 격해진 상황이 벌어졌던 네. 것 같습니다. 그 아침부터 이제 술을 사들고 찾아왔었던가 봐요. 근데 최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오후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맞아요. 뭐 가져온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서로 외모에 대한 그 비하가. 상대방 외모에 대한 비하 네. 이게 네. 확인이 됐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이 없는 날이셨나 봐요. 네. 이 두 분이 이제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니까 네. 당일날 공사장에 나갈 일이 없으면 아하. 하루를 공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가 막걸리를 사 들고 와서 형님 술이나 마십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오후 3시에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아하. 사실은 여러 시간 동안 두 사람이 막걸리 8통을 나눠 마셨다. 아이고. 상당한 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인데 네. 뭐 이제 사는 얘기 힘들다. 요즘 만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돈 벌기 힘들다.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그런 거 하죠. 그리고 저 형님 돈 좀 없어 뭐 이런 얘기 주고 받다가 네. 사실은 거기서 좀 완전히 만취된 상태인데 아하. 이제 이 싸움의 발단은 네. 배가 나왔다, 목이 아이고. 흉하다, 네. 살 좀 빼야겠다 아. 이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저도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를 동년배한테 들으면 언짢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 뭐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해서 네. 중년 남성들이 가장 민감한 게 네. 머리 많이 빠졌다, 아. 탈모와 관련된 얘기, 네. 그다음에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왔다, 네. 이런 외모 얘기, 요거 좀 사실은 네. 어른인데도 민감하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술이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무심코 내뱉은 상대방에 대한 외모 비하가 서로 또 촉발이 돼서 서로 외모를 비하하다가 결국에는 이 피의자, 즉 55세, 55살 네. 이 사람이 결국 집에 있던 흉기로 결국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네. 뭔가 석연치 않은 행동을 했다면서요. 본인이 뭐 오후 3시 한 18분경에 밖에 있다 집에 갔더니 자신의 집에 그 사람이 칼을 맞고 죽어 있더라. 흉기를 맞고. 맞고 죽어 있더라. 네. 이렇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찰이 당연히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네.
그 현장에 이게 누구한테 살해당했는지 여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백한 거는 흉기의 그 어떤 공격을 받아갖고 사람이 네. 사망했던 건 경찰이 볼 때 명백한 것 같고. 아하. 그러면 이 사람하고 누가 여기에 같이 술자리를 했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CCTV 있잖아요. 네. 이게 CCTV 그 출입자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둘이 들어간 이외에 네. 따로 들어간 사실 없었고 그 다음에 본인은 오후 3시 18분에 집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휴대폰으로 그 사람의 그 이전의 그 저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경찰이. 그러네요. 그런데 계속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거짓말한 거 뭐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가려할 거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외모 비하 관련해 가지고 뭐 배가 나왔다 뭐 등등 이걸로 이제 뭐 살해한 걸로 일단은 살아있는 범인이 네. 피의자가 얘기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일단 때문에 진술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가는데 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봐야 돼요. 아하.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아, 있었는지 네.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감정적인 어떤 부분 부딪힐 부분이 있었는지 네. 이런 거 등등도 경찰은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거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고요. 그러네요. 살아있는 피의자의 얘기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도 네.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백 변호사님, 지금 가해자요. 지금 가해자가 과거 한 차례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이 끔찍한 범죄의 형량에 혹시 뭐 변수가 될 수 있거나 그럽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그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멀쩡한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이 막걸리를 8통 먹었잖아요, 둘이. 네네. 통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만취가 됐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만취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진 거고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벌어진 거라면 우발 범행의 심신미약으로 좀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막걸리를 8통 혼자 다 먹어도 멀쩡한 사람도 있죠. 아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런 있죠. 경우에는 이게 양형에 전혀 참작이 되지 않고 아하. 여기서 이 사람이 좀 아쉬운 건 뭐 지금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유들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네. 이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네. 외모를 비하하다가 서로 격분해 살해를 했다면 일단 우발적 살인이기 때문에 형량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거든요. 아. 그런데 문제는 거짓 신고를 했다라는 게 아하.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살해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자수를 했다면 그거는 필요적으로 또 한 번 감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짓으로 신고해서 결국 들통이 날 게 뻔한 상황에서 네. 거짓 신고를 했다라는 부분이 양형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네. 진실은요, 절대로 가려질 수가 없다는 그런 격언도 떠오르네요. 죄값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 하나 해볼까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아하, 소금에 절인 고등어가 있었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더 귀한 게 있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는 바로 그 용기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거 네. 먹는 거예요? 먹을 수도 아,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만병통치하게. 네, 좀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기억할 수도 있는 냉장고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전북 완주군에 정말 주인이 없는 냉장고가 아니라 주인이 여럿인 냉장고가 있는데요. 아하. 그 냉장고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쪽지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제 형편과 가난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전 노인도 아니고 네. 겉보기에만 멀쩡한 만성질환자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죽어라였는데 네. 이 냉장고는 저더러 살아보라고 아하. 버텨보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네. 되셨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저 냉장고가 대체 뭐길래 저렇게 절절하게 그냥 이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서 냉장고에 딱 붙여놨을까요? 이게 행복 체험 나눔행 냉장고라고 그러잖아요. 완주시에서 이거 아마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분 정말 상드리고 싶은데요. 아하. 아마 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왜 급식소 같은 데가 있으면 쭉 줄 서잖아요. 내가 노출된 상태에서 밥 먹고 이러는 게 맞아요. 보이거든요. 막 길 가다 다 쳐다보잖아요. 네, 또. 굉장히 참 불편하거든요. 네. 이런 줄 서서 무료급식하고 이런 거 등등이. 아하. 그래서 나름대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끼니도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네.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게 이제 나눔 냉장고 같습니다. 그 배려가 녹아있네요. 네, 배려가 녹아있는 정말 용기와 희망의 냉장고입니다. 네. 예. 어떻게 이런 냉장고가 나오게 됐는지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장고는 어떤 냉장고예요? 원래는 이제 독일의 먹거리 나눔 있잖아요. 푸드 쉐어링이라는 운동이 네.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착안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냉장고 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끼니를 이제 해결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드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마음도 많이 아픈 사람들일 텐데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자존심 상해해가면서 와서 이렇게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는 모습이 남들한테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길거리에다 내놔보자 이런 취지에서.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제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요. 글쎄요.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 냉장고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저게 음식물 누가 채워놓습니까 그러면 저거? 그렇습니다. 일단 정기적으로는요 완주 지역의 이 자활센터에서 로컬 푸드 혁신점과 푸드뱅크가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들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해주는 단체이고요. 좋은 분들이 있군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정말 음식을 나누기 원하는 주민 누구라면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인근 상가에서 네. 쌀과 떡을 나누고 싶다면 냉장고에 넣어둬도 되고 네. 또 주민들이 손수 만든 반찬과 네. 음료, 생필품도 놓여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감동적이었던 건 한 아이가 여기서 삼각김밥을 꺼내 먹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그 삼각김밥이 너무 고마웠던지 그 다음에 우유와 참치캔을 도로 넣어놨다고. 아이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누구나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각김밥 딱 하나만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2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네. 누군가 또 먹어야 되는데. 아. 서울 편의점에 가면요. 100원, 200원이 모자라서 그렇죠. 컵라면 먹고 싶은데 맞아요. 못 먹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홍수민 아나운서가 이 초반에 그 익명의 쪽지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쪽지는 그럼 언제 처음 발견하신 거예요? 쪽지는 지난주쯤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발견하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랑 울었어요. 눈물이 다 그렁그렁 해가지고 저희가 와 이거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구나. 저희 설치한 지는 2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저희가 한 5개월째 되거든요. 그동안 작게 훈훈한 사연이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냉장고를 운영한 효과가 지금 이번에 처음 나타난 거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으면 자칫하면 자살로 이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 거잖아요. 정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백 변호사님, 제가 네. 또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 냉장고에서 그냥 뭐 아무나 가져가니까 야, 이거 음식 공짜다 다 가져가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착되기 몇 개월 걸렸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노인정 같은 데서 음식물 다 가져가 버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놓는 사람 따로 가져가는 사람 따로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 홍순빈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하나 둘씩 이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자기가 하나 꺼내 먹으면 자기 집에 있는 채워놓고. 또 갖다 놓고 아하. 택배 기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 그러니까 제때 식사를 못하니까 저 안에서 뭘 꺼내 먹으면 나중에 와이프가 거기다 또 먹을 걸 갖다 넣어놓고 이제 그게 저 안에서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네. 지금 이 살해 이제 그 살해자 요번 살해 등장한 분처럼 정말 힘들게 사나 또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자기가 어렵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은 분들한테는 진짜 어찌 보면 생명의 냉장고죠. 아하.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이거는 지역사회 뭐 꽤 여러 군데서 해도 괜찮을 그러니까요. 그런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문재인 정부가 딱 하나네요. 이게 사회복지 정책 딱 하나 바로 제시해 줬네요. 그러네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게 이게 진짜 사회복지 정책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요, 혹시 저 돕고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최 교수님. 네. 혹시 뭐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 꼭 익명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익명성이어야 가능합니다. 아, 왜냐하면 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무료 급식소들이 빈민가에 있어요. 아하. 근데 줄을 쭉 서요. 공짜로 밥을 주잖아요. 그게 질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100원이라도 받습니다. 아하. 자존심 유지비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근데 저게 익명이어야 가능한 이유가 내가 지금은 돈이 없고 굶주려서 저기서 신세를 질 수 있지만 아하. 그 고마움을 알고 내가 또 언제든 그러니까요. 채워낼 수 아. 있는데 저 옆에 만약 이용 한 분 명단, 아하. 김아무개, 최아무개, 박아무개 이 기증 한 분 명단 쓰시면요. 저 가치가 금방 사라집니다. 예, 그러네요. 이 최 교수님 말씀, 백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어리석었던 제가 좀 뭔가 깨우쳐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나눔 냉장고요. 정말 완주군에서 더 번져서 전국으로 번졌으면 좋겠습니다.